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실시한 광주문화방송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한 충격일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의 비판적이면서도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이 지역민의 여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광주 전남 지역 유권자들은 현재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낙제점을 줬습니다. 현 지역구 의원이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14.4%에 그친 반면 새로운 인물을 갈망하는 답변은 4배 이상 많은 58.6%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물갈이 여론은 최근 실시된 지역의 다른 방송사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KBS 광주방송총국이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는 23대 59.7로 교체율이 2배가 높았고 KBC 광주방송이 4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13.9대 56.8로 4배가 넘었습니다. 4년 전에는 어땠을까? 한국갤럽 자체 조사 결과 28대 45로 교체 여론이 높기는 했지만 현역 유지 여론이 지금처럼 낮지는 않았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부정평가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지역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1년 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준 지역민의 표심과 현재 나타난 시도민들의 정부 여당을 향한 지지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이 그만큼 크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역 의원들이 좀 잘 보고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양향자 금태섭 신당이 출범하고 정의당도 재창당을 준비하는 등 정치 세력 간 합종 연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마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판을 꾸려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벼락과 함께 큰 천둥 소리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보슬보슬 오는 비가 아니라 많은 양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우리 주위에 침수나 붕괴 우려가 있는 곳에 사는 주민들은 올여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파른 비탈에 자리 잡은 주택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합니다. 인근 다른 집들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 모두 강진군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집이랑 저 사이가 좀 이렇게 좀 가파라요. 그럴까 봐 걱정이죠. 또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니 그거 위험하긴 위험해요. 언덕이고 그 집처럼 더 위험한 지역도 맞아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논 옆에 위치한 하천이 무성하게 자란 풀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천 폭도 좁다 보니 폭우가 오면 물이 넘쳐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도 나아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풀이 안 나게 하천 가에다 싸는 거 그런 것으로 해갖고 풀이 안 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해 복구 사업이 진행 중인 전남 진도의 한 마을. 공사 현장 인근에는 비탈면에 심어진 나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위태로워 보입니다. 올여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거나 또 농작물이 장마가 오면 이런 농토로 침범이 돼가지고 농작물 피해도 많고요. 전남 해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2년 전 붕괴됐던 하천 복구 사업이 한창입니다. 침수 피해가 일어났던 하천의 하폭은 보수 공사를 통해 25m에서 45m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공사 진척률은 30.5%에 불과합니다. 불안하죠. 농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불안하죠. 전남에서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368곳. 장마가 시작됐고 올여름 강력한 태풍이 예보돼 있지만 일부 지역은 침수나 붕괴 위험이 여전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장기간 좋은 자리를 맡아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최근 난도질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훼손한 건 분명한 불법 행위지만 오죽하면 그랬겠냐며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리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양심불량 캠핑족들 때문에 행정당국이 야영과 취사까지 금지하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가 하천과 소나무 수백 그루가 어우러진 나주의 한 유원지입니다. 평일이지만 곳곳에 텐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텐트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텐트를 설치해 방치하는가 하면 숯과 기름을 아무데나 버려 소나무가 죽게 되면서 다음 달부터 야영과 취사가 아예 금지될 예정입니다. 연간 3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유원지인데 얌체 캠핑족들 때문에 다른 캠핑객들까지 피해를 입은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출근을 해서 가지고 여기다가 사람들한테 안내를 말씀드리고 또 자진 철거를 해달라고, 그리고 플랜카드도 중간중간에 붙였습니다만은. 보성의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철거를 예고했지만 여전히 텐트 수십 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년째 이곳에 방치된 텐트입니다. 천은 이렇게 어지럽게 구겨져 있고 지지대는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알박기 텐트 때문에 정작 해변을 찾은 시민들이 그늘 밖으로 밀려납니다. 관광객들이 오히려 그늘 밑에서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 쪽으로 나가야 줘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인근 무료 주차장엔 장기 주차된 캠핑 차량이 문제입니다. 어찌도 한 번씩 가뭄에 콩나대 캠핑 왔다 가고 그러대요. 이런 차들 때문에 차 못 대고 좋은데 못 대고 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나요? 예, 그러죠. 근다고 봐야죠. 주말에는 꽉 차거든요. 법과 양심을 지키지 않는 일부 캠핑족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가 최근 섬마을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적한 어촌을 중심으로 해경이 단속을 벌여 양귀비 수백 주를 압수했는데요. 단 한 주라도 고의로 양귀비를 재배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섬마을입니다. 집 텃밭에 붉게 핀 꽃 대여섯 송이가 눈에 띕니다. 빨간 꽃의 정체는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 해경 단속반이 즉시 수거에 나섰습니다. 양귀비 개화 시기인 지난 4월부터 섬 지역을 집중 단속해온 해경은 남면과 화정면 등에서 양귀비 890주를 압수했습니다. 적발된 주민 대다수는 양귀비 씨앗이 날아와 저절로 자랐다며 관상용 꽃인 줄 알고 내버려뒀다고 주장합니다. 양귀비 재배하고 뭐 이런 사람 없어요. 자동으로 지가 나서 자란 거 모르고. 최근 5년간 여수해경 관할 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사례는 142건입니다. 지난 2019년 19건에 머물던 적발 건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해 올해에만 40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단속이 어렵고 의료 환경이 열악한 섬 지역은 예전부터 가축 전용 소화제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50주 이하 재배는 압수로 끝났지만 올해부터는 고의성이 확인되면 단 한 주를 재배해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한 주라도 재배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자란 양귀비는 발견 즉시 해양경찰 관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오는 7월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 3월 80대 노인이 이웃이 키우던 개에 물려 크게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이 사고로부터 석 달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보호단체에 인계된 사고견은 여전한 공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80대 할머니가 개에 물린 것은 지난 3월. 동네를 산책하던 중 갑자기 달려든 개에게 팔등을 물렸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아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최근 집에 돌아왔지만 사고가 난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생각하면 그냥 개가 꼭 여기서 물고 막 흔든 것만 같아. 곱개치니. 그렇게 내가 아주 너무 개도 안 보려고 그 개 있는 집은 가도 안 하고. 당시 할머니를 물었던 개의 공격성을 본 주민들도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안 타고 왔으면 나도 물렸어. 나를 물라고 했고 호랑이 같더라고. 한 달 동안 난 그거 눈에가 시원해갖고 잠을 잘 못.
사고견은 주인의 소유권 포기로 이곳 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임시 관찰이 진행됐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안락사를 요구했지만 결국 진도군은 동물보호법을 이유로 5월 초쯤 동물보호단체의 사고견을 인계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안락사 시켰다는데 지자체 거의 없습니다. 다 보호단체에서 다 인계해갔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가족들. 특히 최근 사고견이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운영 중인 보호소에서 여전히 공격성을 보이는 모습이 방송됐다는 것을 알게 돼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저개가 그개인가 보다 하고 연락을 취해준 거예요. 퇴원하셔서 최근에 시골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끔찍한 기억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가 초미세먼지 관련 예보의 정확도를 크게 높인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과기원 지구환경공학부 송철한 교수팀은 정지궤도 위성과 지상 관측망 등으로부터 얻은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결합해 최적의 초기 조건에서 대기질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작년 1월부터 학교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대기질 실시간 예측에서 유럽 예보센터보다 24% 높은 적중률을 기록했으며 이 같은 연구 성과를 지난달 국제저명학술지인 기후와 대기과학에 게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이주 노동자들의 합법적 체류를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청에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오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나 중과실 없이 구직 등록 기간이 경과한 이주 노동자들의 합법적 체류를 위해 구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들에게 고용 허가서를 발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는 고용 허가제를 즉각 폐지해 이주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밝혔습니다. 나주시는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골프장 내 저류지 규모를 확대한 해피니스 CC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은 지난 3월 골프장 9홀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개발 행위 허가 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나주시는 사법기관 수사 결과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상 회복 등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광주 지역 교사들이 이정선 교육감이 이끄는 광주교육에 대해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교사대회 결의문에서 이정선 교육감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행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무대책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들은 특히 수업 실수와 과밀 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 정원을 확보하는 한편 크게 늘어난 학교 폭력에 대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